안녕하세요. 스펀지 지우각의 홍인왕 선생님입니다. 자, 영화색 지우각 두 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 생각보다 조회수가 괜찮았네요. 바로 두 번째가 준비가 됐습니다. 어떻게 커리큘럼보다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커리큘럼보다 조회수가 많아서 좀 빠르게 그 다음 버전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영화는 뭐냐? 자, 천문입니다. 천문.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던 영화들인데, 천문, 부제가 이제 하늘에 묻다죠. 하늘에 묻다. 그러니까 이 장영실에 관련된, 세종대왕과 장영실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인데, 요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천문이라고 돼 있으니까, 영화의 타이틀이 천문이니, 천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막상 보면 놀랍니다. 천문 내용보다는 이 둘의 사랑. 그러니까 그 남성 간의 그런 사랑 말고요. 서로 간의 우정, 서로를 지켜주기 위한 노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영화에서 굉장히 놀랐는데, 아무튼 천문 보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들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었는지 그걸 잠시 볼게요. 일단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던 천문 기기들인데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겠습니다. 그 고려시대에는 서운관이라고 하는 천문 관청이 있었어요. 그 서운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조선시대에도 서운관, 천문 관측하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세종대왕 때 와서 여기 이름이 관상감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관상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문 영화를 볼 때 초반에는 서운관이란 말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관상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보면서 세종이 바꿨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보면 그렇다고 뭐 재밌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관상감, 저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선시대에 이제 천문의 연구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대단했었냐면, 일단은 이때 당시 대략 15세기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서양은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별로. 동양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발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도 18세기 이후에 과학의 주도권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어서 이때까지는 동양이 훨씬 더 발달을 했었는데, 더군다나 이때 서양의 인식은 뭐라고 했냐면 우주는 유한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주는 유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어떤 하나의 상황, 그리고 우주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거든. 하늘의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던 시기란 말이지. 근데 우리 조선시대에는 이때 뭐를 관측을 했냐면, 뭐 일식, 행성의 운행 기록, 이런 거 말고도 항성의 폭발. 우리 지원에서 이거 폭발, 병광성이라는 표현이 지원은 언급되고 지투에서는 공부를 하죠. 폭발, 병광성이 발견했다는 걸 기록을 합니다. 그런 기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천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별들이라고 하는 게 왕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별들이라고 하는 게 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별에 관련된 지도들을 그리고 싶어 한다고. 그 지도들을 이성계가 이제 시켜서 그립니다. 그래서 천상 분야 열차 지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별 지도를 그립니다. 요건 수능에 간혹 나오죠. 모의고사에 간혹 나오는 지도입니다. 지도. 자, 그리고 이제 또 세종은 정인지라는 사람을 주도로 해서는 책 같은 거를 만듭니다. 책 같은 거를 보통 만들게 합니다. 책 같은 거를 만들게 하고요. 예, 책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기기를 만드는 건 거의 장영실이 주도를 하는 거죠. 장영실이 주도를 해서 기계를 만드는데, 최초의 시계 앙부일구 해시계. 그리고 천문 관측기구 뭐냐면 고도하고 방위각 측정해서 천체의 위치 판단하는 거.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뭐냐면 적도하고 황도좌표 값을 이용해가지고 천체들의 위치를 표시하는 건데, 현재로 치면 뭐냐면 둥글게 있는 이런 천구의 같이 생긴 걸 요거를 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얘가 간의예요. 간이. 그러니까 고도하고 방위각 가지고 별 이렇게 측정하는 거. 영화에서도 보면 이 간이, 그러니까 이게 휴대용 간이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쳐다봅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쳐다보는 장면에서 너무 놀라운 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뭐냐면, 비가 와. 비가 오는데 세종대왕이 별을 너무 보고 싶은 거지. 그랬더니 장영실이 이걸 도와주겠다고 상호지에다가 먹을 바릅니다. 먹을 막 발라.
먹을 바르고 거기 사이사이에다가 구멍을 뚫어. 구멍을 뚫어가지고 구멍을 뚫은 상태에서 이걸 쳐다봐. 그러면서 별을 봤다고 좋아하거든. 별을 봤다고 좋아하는데 문제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밝게 표시하는 별, 북극성이 있는데 이 북극성이 보통 황제의 별이라 해서 이때 당시에는 중국 황제의 별이다. 이게 얘기했는데 장영실은 아니다. 이게 세종의 별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세종의 별이다.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들이 얼마나 이제 생각을 했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세종이 그럼 내 별은 저건데 네 별은 어디냐? 근데 장영실이 나는 쌍놈이기 때문에 별이 없다. 그때 세종이 요 북극성 옆에다가 별을 하나 찍어줍니다. 내 곁에 항상 있는 저 별이 네 별이다. 그러면 서로 좋아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브로맨스죠. 브로맨스. 천문이라기보다 거의 브로맨스 그런 형태들의 내용들이 종종 발견이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성정시 얘는 이제 해시계하고 별시계 이거를 합쳐놓은 그런 기기가 일성정시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일성정시. 그러니까 간이는 현재로 치면 천체망원경이에요. 천체망원경. 굉장히 앞섰다는 거죠. 이런 관측 기술들이 엄청나게 앞섰다. 천체망원경, 현재 얘기하는 천체망원경이라는 건 보통 이제 갈릴레이식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었다 이거라고. 되니?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좀 봐줘야 되는데, 자, 보통 이제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세종시대 과학기술이 그 어느 나라보다 위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지. 그 근거로 보면 1400에서 1450년 요 사이에 우리나라 주요 업적이 우리나라는 29건의 어떤 발명들을 한단 말이지. 29건에. 이때 중국이 5건을 합니다. 중국 5건. 일본 얘네들은 0건입니다. 얘는 하는 게 없고, 얘네들은 하는 게 없고. 그리고 동아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28건. 그러니까 전 세계 통틀어서 거의 최고고 나머지 나라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언어학자로 추앙을 받고는 있지만 언어학자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자로도 굉장히 위대하셨던 분이라는 거. 굉장히 위대하셨던 분이라는 거.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이제 칠정산이라고 하는 행성의 운동 이거를 계산해갖고 이제 편찬한 책이 있는데 이 칠정이라고 하는 게 8행성 운동에 대한 천문학적 계산 이건데 왜 이름을 천문 걸 모른 것처럼 해서 표현을 했냐면 그 하늘의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는 게 중국에 대한 도전. 그건 중국만이 해야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표현을 저렇게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역사학자들은. 자, 요 장면이 아까 그 말씀드린 장면입니다. 창호지에다가 먹을 발라놓고 구멍을 뚫어서 하나씩 밝게 만들어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서로 흐뭇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둘 간의 사이가 이렇게 좋았었다는 거. 그러면 내가 이 천문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 첫 번째로 세종대왕 대단한 과학기술자였다는 거. 호민정을 만들기도 하였지만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위대하셨던 분이었다. 그거를 돕는 조력자가 장영실뿐만 아니라 이천이라든가 뭐 정인지라든가 여러분들이 같이 도움이 됐었고 그때 당시에 거의 세계 최고였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그랬는데 현재 우리의 과학기술은 어떠냐는 거지. 현재 우리 과학기술은 순수 과학 쪽에 투자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응용과학에만 투자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돈 되는 일만 한다고. 돈 되는 일만. 순수하게 과학이 발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안타깝냐? 아니지. 너도 안타까워. 네 과학 실력은 어떠냐는 거지. 네 과학 실력. 너도 국어 공부만 하는 건 아니냐는 거지. 수학 공부만 하는 건 아니냐는 거야. 영어 단어는 외우고 있는데 탐구에 관련된 공부는 하고 있지 않지 않나? 잘 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예전 세종 시절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기술이 꽃피었던
그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TC는 이렇게 마치고 또 저는 또 조회수가 많이 나타난다면 다음번 또 TC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